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기분들이 어떤 식으로 비누화가 되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어떻게 산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합니다. 캔버스가 많이 돼서 헤어졌을 경우는 이렇게 다른 캔버스를 붙여서 작품을 다시 보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접이라고 합니다. 이성전 선생님 작품 하나를 제가 작업했던 걸 그냥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작품이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가 다 바스라지는 상태였고요. 천이 막 만지면요 가루처럼 부스러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게다가 우글우글하죠. 그래서 일단 얘를 떼어내기 전에 그냥 떼어내면 천이 이렇게 울렁울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물감이 다 바스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페이싱이라고 이것을 전면을 다 보강하는 작업을 먼저 한 후에 이렇게 떼어냅니다. 틀을 떼어내니까 옛날에 바스라진 데다 누군가가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천을 덧대서 천을 좀 강하게 만든 후에 그다음 다시 새 틀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다음 표면을 마지막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국민대미술관 이성자 선생님이 100년 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전시가 되어 있었죠. 또 유화 그러면 이렇게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캔버스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놨기 때문에 흔히 가방을 메고 가다 이렇게 휙 불면서 가방에 날카로운 것들이 그냥 쳤는데도 이것이 긁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팽팽하게 당겨 놨으니까요. 이럴 때 이렇게 표면을 고르고 후면에서 접착을 하고 그다음 전면에서 메우고 색맞춤을 합니다. 흔히 시체말로 감쪽같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어떤 작업이 중요한가 하면 예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안 계실 때는요. 그림이 찢어지는 사고들은 많았거든요. 그럼 주로 화방에서 그걸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셨었나 하면 주로 그 찢어진 크기만큼 다른 캔버스를 오려서 접착제로 이렇게 데일밴드처럼 붙여놓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는 여름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데일밴드 모양으로 접착제까지 들어있고 두 겹으로 두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만 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딱 붙인 부분의 경계면만 늘어나면서 거기가 터지거나 주름이 이상하게 생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일밴드를 떼어내고 다시 복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접착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당겼을 때 똑같이 당겨지도록 그런 접착 방법을 쓰게 됩니다.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최악은요. 아무래도 찢어진 것 말고요. 이렇게 뒤에 우리가 글루건이라고 하죠. 뜨거운 걸 이렇게 누르면 녹아서 글루건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요. 전시 사흘 전에 이 전시 준비하는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미술관에는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몰고 다니면서 작품도 걸고 하는 전기차들이 한 대씩 있습니다. 이 수원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 차를 잘못 운전을 해서 그 차가 작품을 여기서부터 긁고 한 30cm를 쫙 긁고 찢어지고 간 겁니다. 전시 사흘 전이었습니다. 바로 작가 선생님에게 연락이 됐고 여기 어딘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미술관인데 거기 관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풀이나게 달려가서 관장님께 저녁 한 끼 얻어먹고 새벽 2시까지 해서 복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됐습니다. 전시 잘 끝났고요. 또 작가 선생님께서도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작가가 생존해 계시다면 혹은 작품을 책임지는 곳에 먼저 공지가 되어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조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각 작품들은 야외에 두면은 새들이 응가를 하고 또 이렇게 차 배기가스 때문에 시퍼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배기가스의 매연 때문에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또 야외에다 작품을 설치해 놓으면